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오늘 혼자서 인사드리는 셋입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하면서 국지적으로 굉장한 폭우를 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쪽은 습도는 굉장히 높지만 또 비는 안 뿌리기도 하고, 이런 묘한 장마철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장마와 함께 여름은 본격적으로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또 여름마다 찾아오는 방학이라는 것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서 하나님도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혼자 이끌어 주셨던 어려움을 한번 체험해 볼 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길이 상대적으로 좀 한산해진다라는 게 방학이 시작되면서 체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통편에 사람들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도 실제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러면서 또 다가온 게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2024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 올림픽인데요. 이제 막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아마 녹음한 요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미 성황리에 개막이 된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토크토랑에서는 올림픽 중에서도 이제 시작된 이 하계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춘기 편을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스포츠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쉽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 야구는 이제 올림픽에서 만나기가 좀 어려워졌지만 이번 화도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주제였고 하나님이 없어서 좀 썰렁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만큼 텐션을 조금 끌어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올림픽도 결국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게 메인이다 보니 저는 크게 떠오르는 안주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안주 아니죠? 메뉴죠. 저의 에피타이저 메뉴로 치킨 아니면 팝콘 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두 가지 모두 공교롭게도 좀 최근에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치킨이야 워낙 저희 토크토랑에서 많이 다루는 메뉴이기도 했고 팝콘을 또 마침 하나님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메뉴를 고민해 봤어요. 오늘 에피타이저 바로 골뱅이 무침인데요. 여름 하면 떠올릴 만한 굉장히 좋은 야식이자 술안주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올림픽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잖아요. 제가 프랑스 파리를 처음 갔을 때 예상 외로 되게 입맛에 맞았던 음식이 에스카르고, 바로 달팽이 요리였거든요. 근데 달팽이 요리를 또 토크토랑 에피타이저로 소개하자니 너무 생소하고 사실 저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하는 걸 먹어본 적이 없고 이래서 비슷한 거 뭐 없나 생각하다가 문득 골뱅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와는 양념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긴 하지만 생김새는 그래도 달팽이랑 비슷하게 생긴 요 골뱅이, 통조림으로 만든 보통의 골뱅이 요리 하면 떠오르는 게 무침인 것 같아요. 아삭한 채소와 함께 매콤하고 또 상큼하게 무쳐내고, 또 저는 거기 골뱅이만큼이나 오이나 양배추를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빠지면 아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면 넣어서 함께 무친 것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뱅이 무침에 곁들이는 술 하면 이것도 이번 올림픽,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가 떠오르는 술인데요. 사실 프랑스 하면 와인이지만 와인은 골뱅이 무침에 왠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외하고 맥주 중에서 가장 프랑스를 떠올리게 하는 맥주 크로넨버그 1664를 골랐습니다. 사실
1664, 맑은 라거로 나온 1664보다는 가장 익숙하신 맥주는 아마 옅은 하늘색 캔으로 감싸진 1664 블랑이라는 맥주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조금 더 먼저 나왔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맥주가 1664 블랑이기도 한데요. 이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특징인 1664 블랑이든 아니면 맑고 상쾌하게 깔끔하게 먹기 좋은 1664 기본적인 라거 스타일이든 선호하시는 걸로 골라서 골뱅이 무침에 곁들여서 올림픽 보면서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메인으로 올림픽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올림픽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도 있고 종목별로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나 많은 스포츠 종목들이 한 자리에서 경쟁하는 스포츠 이벤트 행사라고 하면 사실 올림픽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도 하죠.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전 세계인들의 시선과 관심이 쏠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올림픽 또 기대하고 즐겨보시는 편일까요? 토크토랑을 매주 이제 충실하게 궁금해 하시며 새 에피소드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오늘 올림픽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아마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혼자 이끌어내 나가야 되는 오늘 딱 하필이면 올림픽을 다루게 된 것도 시기가 개막 직전이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올림픽을 좀 잘 안 챙겨보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올림픽에 대한 저의 애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편애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한 에피소드를 책임져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사춘기 편에서 저의 사춘기 흑역사 중 하나로 고3 여름방학 때 공부는 안 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막 시차도 안 맞는데 열심히 챙겨봤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너무 공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언제 올림픽이라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종목도 사실 정말 많고 룰이나 용어나 모르는 종목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3이라서 재밌었나? 라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저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관심 저는 사실 동계, 하계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 종목이 다양한 게 아무래도 하계올림픽이 훨씬 더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 회차로는 33회라고 하는데요. 좀 특이하게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올림픽 4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것도 전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실제로는 2021년 여름에 열렸는데요. 스포츠 이벤트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해 열리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3년 만에 또 다음 올림픽을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파리 올림픽, 이번 올림픽을 현지에서 관람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꿈이었어요.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파리는 그 파리 개막 예고를 도쿄 올림픽 폐막식 때 보면서 저건 내가 현장에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쉽게도 여러 가지 올해 사정상 좀 포기해야 했지만 나중에 좀 더 제가 가기 편하고 또 좋은 곳에서 열릴 때 직관을 꼭 한번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동계 말고 하계올림픽도 다시 한번 열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팬으로서는 좋을 텐데 88월 서울올림픽 이후에 만약에 파리처럼 100년 만에 열린다 이런다면 제가 즐기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좀 더 근시일 내에 열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잠깐 말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어요. 녹음하는 시점에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축제 분위기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들으실 때면 이미 여정이 시작됐을 텐데
7월 26일 개최해서 8월 11일까지 진행되고, 패럴림픽은 잠깐 쉬었다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파리올림픽, 저는 독특한 시도들 때문에 사실 조금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토크토랑에서도 굉장히 종종 이야기하는 주제이지만, 날씨를 통해서 특히나 더 실감하게 되는 환경 문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올림픽이라는 테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식단 역시도 채소나 식물성 단백질 양을 굉장히 늘렸다고 하고요. 그 탄소 발자국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동하는 과정을 모두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냐 인 거이다 보니까, 가급적 프랑스에서 생산된, 가급적 경기장 인근에서 생산된 이런 로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재활용을 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과 함께 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올림픽이라고 하네요. 환경 측면에선 사실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찌감치 보도가 되면서 우려를 많이 사기도 했어요. 이제 경기력과 컨디션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다는데,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대응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게 기다려집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랜드마크가 많은 도시이잖아요. 관광지로도 정말 유명한 도시였고, 1900년 에펠탑이 지어졌을 때가 바로 파리 만국박람회 때였는데, 그때 세워진 건물을 활용해서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하면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 중 하나가 베르사유 궁전일 텐데, 저는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승마와 근대오종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역대급으로 멋있는 경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린다고 하네요. 사실 올림픽 중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특히 실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겉은 굉장히 새로 지었을 것 같은데, 내부는 사실 이게 서울인지 도쿄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리올림픽은 이번에 신기하게 새로 지은 경기장 건물이 전체 경기장 중 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존 경기장 또는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서 잠시 경기를 열 수 있도록 이제 구조물을 설치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경기장 또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중계를 통해서라도, 현장에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중계를 통해서나마 좀 위안할 겸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 또 이제 다른 주변의 지인들과도 올림픽을 주제로 대화할 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바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목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기대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대화를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제 기준으로 일단 종목과 이유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저랑 같은 종목을 지금 픽하고 있어요, 저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공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놓치면 안 되는데 특히 올림픽 좋아한다면 꼭 챙겨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추천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계속 종목이라고 하니까 뭔가 주식 같은데, 올림픽 종목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좋아하는 종목, 사실 저 정말 하계올림픽에 좋아하는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골라봤습니다. 이왕이면 좀 함께 즐겨요 하는 느낌으로 오늘 제목처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안에서 사내 동호회로 스포츠 클라이밍, 그 볼더링을 하는 동호회를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줄 없이 그 수직 평면에 설치된 구조물들을 타고 벽을 오르는, 굉장히 재밌었었고, 이게 또 도쿄올림픽 때, 직전 올림픽 때 좀 두각을 보인 한국 대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라이밍 종목 하면 특히 한국에서는 클라이밍 여제라고 불리는 김자인 선수가
사실 아쉽게도 이번에 출전을 못하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콤바인 종목에서는 이도현, 서채연 선수, 스피드 종목에서는 신은철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클라이밍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전 올림픽인 2020년 도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종목입니다. 암벽에 설치된 다양한 인공 구조물을 통과하는 종목이고, 볼더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프 없이, 그리고 리드라는 종목은 굉장히 훨씬 높은 한 15m 정도 높이의 인공 구조물을 시간 안에 줄을 가지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리드 줄을 메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스피드는 똑같은 높이인데 95도 경사가 있는 경사면에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시간을 겨루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번 준비를 하면서 대략 차이만 알고 있었던 이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더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즐겨보는 종목 이야기해본다면 양궁을 두 번째로 꼽고 싶은데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해 뭐해, 올림픽에서 사실 양궁만큼 다른 사람들이랑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메달, 이 올림픽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메달 가능성 자체보다는 그 평정심이나 집중력에 진짜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실제 경기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경기장 스케치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화면에서 볼 때보다 그 발사하는 사대와 관역까지의 거리가 정말 길더라고요. 그 긴 거리를 그 몸만큼 큰 활을 가지고 맞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비바람이 불어도 아니면 정말 편파적인 이 함성이 있어도 정말 좋은 성적을 내시는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궁 경기는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걸로 유명한 앵발리드 앞에 있는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해서 그 풍경을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양궁 경기가 열릴 때 그 뒷면의 풍경이 굉장히 멋지겠더라고요. 특히 또 이번에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은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메달을 딴다면 색깔이 밝혀졌을 시점인 것 같아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결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종목, 탁구와 배드민턴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중계를 잘 지켜보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탁구와 배드민턴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조금 접하기가 쉬운 종목이잖아요. 앞서 말했던 양궁이나 스포츠 클라이밍에 비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저 선수만큼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반의 반도 못하겠지만 그냥 플레이를 하고 싶다. 나도 탁구 치고 싶다. 나도 배드민턴 치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서 보는 운동도 좋아하지만 하는 운동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보는 재미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코어가 빠르게 나고 그 랠리가 이어지는 것도 되게 스코어가 나지 않고 길어지는 것조차도 정말 즐겁고 짜릿한 포인트라는 점에서 좀 빠져들어서 절대 이게 채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말했던 고3 때 방학이 끝나고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이 열리고 있어서 탁구 종목의 중계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라디오로 이제 그 교복 안으로 이어폰을 넣어가지고 몰래 들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 그 긴장과 재미가 증폭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로만 풀어주는 중계를 그렇게 짜릿해하면서 들었다는 것이 새삼 고3에 얼마나 딴짓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사실 양궁이나 스포츠 클라이밍도 그렇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렇지만 꼭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지 않더라도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재미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의 또 수준 높은 경기들을 보여줄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떠들게 됐는데, 동시에 또 기대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종목에 똑같이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또 특별히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기대하는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주위의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꽤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 방송사의 해설위원분들도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중계진도 결정되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여러 예능 프로에 이제 올림픽 스타들 또는 이번에 중계진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이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종목과도 겹칠까요? 아무래도 좀 겹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거 바로 수영입니다. 사실 박태환 선수 이후로 지금의 한국 대표팀이 수영에서는 메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런 보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도쿄올림픽 때도 그 황선우 선수의 여경을 굉장히 즐겁게 지켜봤는데요.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 무대 위에, 저 결선 무대에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박태환 선수가 한참 활동하고 메달로 기쁜 소식들을 주실 때 느꼈던 감정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고, 또 세대로 특성을 구분하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좀 즐기는 것 같은 모습들이 특히 최근에 대표팀 선수들에게서 많이 보이고 또 수영 대표팀 선수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우 선수 거의 이제 수영의 간판이라고 불리는 황선우 선수도 있고 김우민 선수도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는 분인데, 동시에 이번엔 단체전 개영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니 또 개영을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희가 동계올림픽으로 가면 이제 쇼트트랙 등에서 단체전 굉장히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영에서도 우리가 결선 무대에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면 정말 한국이 굉장히 더운 시기인데요. 그 덥고 또 습한 이런 여름에 수영하는 모습을 화면 너머로 보기만 하더라도 좀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번 올림픽 대리 수영하는 느낌으로 다른 분들의 수영하는 그것도 정말 시원하고 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괜히 좀 휴가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스포츠 클라이밍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면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킹입니다. 사실 브레이킹,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브레이크 댄스 맞죠? 사실 춤 하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데, 아쉽게도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떠들어 보자면, 사실 브레이킹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분야라고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정식 종목이 채택되면서 이제 낯선 종목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수우파에 나오셔서 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분 역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분께서 이번에 이제 파리올림픽에 한국팀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분의 경기 아마 이제 노장투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가장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게 중요한, 더 좋은 결과를 나와의 싸움에서 얻어내는 게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육상 역시도 이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이 육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게 바로 그 우상혁 선수가 출전했었던 높이뛰기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에서도 이번에 또 다양한 기대를 또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결과가 꼭 메달을 따야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양한 선수들의 얼굴들,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하는 모습들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스포츠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이것도 제가 사실 잘 보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었던 종목도 아니었는데 바로 근대오종인데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 보다 보면 나 저 종목 몰랐는데 이런 규칙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구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제 해설을 통해서 입문하게 되는 종목들. 저에게 근대오종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육상 크로스컨트리까지 5개 종목을 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근대오종이라고 하나의 종목이지만 사실상 각각 서로 다른 종목으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종목이잖아요. 펜싱 역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고 많이 또 응원하고 많은 메달을 획득해오는 펜싱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번에 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었던 수영 역시도 수영에 걸린 메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승마도 마찬가지고요. 승마에서도 되게 다양한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사격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 거리, 스타일, 이런 종목들, 세부 종목들이 있는 종목이고, 육상 크로스컨트리 역시도 이제 육상이라는 정말 많은 메달을 가지고 있는 경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각각을 다 해내야 되는 게 바로 근대오종 종목이죠. 너무 딱딱해지고 너무 역사 시간 같아질 것 같아서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근대 올림픽,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올림픽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통 학교 때 많이 배우는 게 쿠베르탱 남작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쿠베르탱이 근대오종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든 승리하지 못하든 우수한 만능 스포츠맨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올림픽 정신에 가장 어울리는 종목이 근대오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까 잘 몰랐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 사실 처음 알게 되고 처음 관심을 갖고 보게 됐었어요. 참 아쉬운 포인트 중 하나지만, 저희가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하면 메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중계를 많이 해주고, 메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목은 사실 어느 방송사도 중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선택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전혀 몰랐던 종목이었는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전웅태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승 경기들을 좀 중간중간이었지만 보게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거의 풀로 볼 수가 있게 됐었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쿠베르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와, 저걸 저렇게 다 한다니. 그리고 5개의 종목을 다 하니까 종목 그 비유가 참 정말 저렴하긴 하지만, 저희가 진짜 맛집은 메뉴 하나만 있는 맛집,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단일 종목에서 나가시는 선수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죄송하게도 했었는데, 각각의 종목 역시도 정말 수준급의 성적을 내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쿠베르탱 남자까지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만능 스포츠맨들의 경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근대오종의 그 구성이 왜 이 5종목을 선택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가장 올림픽스러운 종목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펜싱은요, 가까운 적을 칼로 제압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펜싱 자체가 칼을 가지고 싸우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강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에서 수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대오종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적의 말을 빼앗아서 타고 라는 측면에서는 승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먼 거리에 있는 적은 가까운 거리라면 펜싱, 칼로 제압하겠지만 먼 거리의 적은 총으로 제압해야 하죠. 그래서 사격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물이 있다면 강을 헤엄쳐서 수영으로 건너겠지만 육지에서는 달려서 적진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컨트리, 육상의 크로스컨트리가 포함된 요 5가지 종목으로 근대오종이 구성되었다고 해요. 그 올림픽 하면 올림픽의 기원으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테네를 달린 병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전쟁의 각각의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은 이 근대 5종 경기, 왜 가장 올림픽스러운 종목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종목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비슷한 종목이 있었다면 맞아, 이번에 이거 일정 언제지? 챙겨봐야겠다 라고 하고 챙겨보시면 또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 챙겨볼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재밌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당 종목의 대표팀 선수들을 찾아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해당 종목에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꼭 한국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선수의 플레이를 좀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감탄해보는 것도 이 여름 좀 그래도 재밌게 신선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열심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볼만한 종목들을 고민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했지만, 제가 놓친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좀 놓치지 않게 좀 챙겨보고 싶습니다. 사실 매번 올림픽 때마다 그렇지만 지난 도쿄올림픽처럼 시차가 없는 근거리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챙겨보기가 쉬운데, 파리처럼 이제 굉장히 시차가 멀리 나서 좀 힘든 케이스일 때는 좀 모든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더라도 챙겨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미리 어떤 종목들이 있구나, 이때 이런 경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있다면, 정말 지켜보고 싶고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종목이라면 또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주위 사람들이랑도 이런 재밌는 경기 있는데 그거 같이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올림픽이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뜨문뜨문 이야기했지만, 저는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미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색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사실 그 종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특히나 국가대표라면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종목 가장 잘하는 선수로 선출되어서 나간 거다 보니까, 그 무대 위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에서 메달 못 땄다고 울상 짓는 것보다는 다 즐기는 마음으로 좀 재밌게 플레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 사람이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사실 가장 아쉬운 건 그 선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저희가 올림픽을 기다리고 또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번 불꽃놀이 축제, 세계 불꽃 대회, 축제 대회 요런 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국가별로 불꽃놀이를 구성해서 이제 하늘 위로 그 쏘아 올려가지고 경쟁하는 느낌의 축제였는데, 실제로 경쟁이 있고 그게 시상을 하고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축제를 구경하러 갔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축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 한국 불꽃이 조금 더 낫네, 이런 생각을 그땐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불꽃놀이 구성이 모두 다 아름답고 다 각자의 매력이, 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스포츠 종목이지만, 아무리 경쟁이 중요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 진짜 축제로 한번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올림픽 주제에 맞는 디저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디저트로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 있습니다. 네, 콘텐츠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있는 이카루스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2017년 작품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가득 이야기를 흥겹게 나눠봤는데요. 디저트는 오늘은 달달하기보다는 쌉쌀한 맛을 좀 더해서 강렬하게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스포츠는 공정, 경쟁, 건강함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청춘 또는 이런 투명하고 클리어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빠지지 않는 불공정한 이슈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더더욱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면 도핑 같은 문제도 항상 발생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한 넷플릭스의 다큐 이카루스는 그 중에서도 도핑이라는 경쟁의 룰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감독 굉장히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신선했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았지만 다큐멘터리를 보자마자 이건 내 생각을 담아서 글을 한 편 써놔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다큐멘터리는 사실 요 이카루스가 처음이긴 했었어요. 이카루스라고 하면 제목 딱 들었을 때 신화가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밀랍으로 된 날개를 가지고 태양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날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밀랍 날개가 다 녹아버려서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 신화 속 주인공입니다. 이카루스가 추락했다고 알려진 바다, 물론 신화이긴 하지만요, 그리스 남부의 바다인데요. 지금의 올림픽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연결된 것이 이제 제목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전부 다 스포일러를 해버리면 굉장히 보시는 동안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감독 좀 흥미로운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사이클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분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고의 사이클 대회로 꼽히는 투르 드 프랑스에서 사상 최초 7연패를 달성했었던 사람이고 암에 걸렸는데 암을 극복하고 또 다시 이제 운동을 하기도 했던, 사실 사이클에서는 거의 영웅을 넘어 신화처럼 받아들여졌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다큐의 감독이기도 한 브라이언 포겔은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랜스 암스트롱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건이 생겼어요. 랜스 암스트롱은 약물을 복용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켰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수 시절에 기록했던 화려한 경력, 제가 말씀드린 7연패를 포함해서 전부 다 박탈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선수로 뛰는 동안 그렇게나 성적이 뛰어났고 또 암을 극복하기까지 했었던 선수라면 훨씬 많은 양의,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횟수의 도핑 테스트를 분명히 했을 거라는 점이죠. 실제로 그는 500회가 넘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도 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그 사실에, 물론 이제 나의 영웅이 이런 변칙 같은 방법을 썼다니 이 사실도 충격적이었겠지만 그걸 피해서 도핑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의 허점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실험을 한 다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스스로 투약을 하면서 내 경기력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스스로 체감하고요. 그리고 그걸 걸리지 않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프로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떤 목적이든 나쁜 것이겠지만, 물론 아마추어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도핑 테스트의 허점을 한번 찾아보겠다. 요거를 이제
시도하는 그 과정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모스크바의 반도핑 연구소 소장 그리고리입니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그 조직적인 도핑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었죠.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불거진 도핑 논란도 있었었고, 특히나 저희 그 2022년 동계올림픽이죠. 직전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그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이 그 스포츠 이벤트에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분노가 그냥 올림픽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팀 메달을 그 도핑 때문에 못 받은 거잖아. 요런 정말 작은 면에서 분노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과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 팬인 저로서는 저희가 스포츠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상에서 간혹 불합리한 일이 있긴 하지만 항상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세대와 관계없이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모두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그런 평등한 이라는 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해진 룰이 있고 정해진 플레이 그라운드가 있고 많은 것들이 이미 다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츠판 안에서의 경쟁을 우리가 더 좀 지켜보면서 믿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아름다운 결과 라는 걸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명확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규격까지 정해져 있는 공정한 잣대가 반드시 필요한 그 스포츠라는 영역에서 이런 조직적인 나쁜 시도, 그 룰을 아예 바꿔버리거나 평등하게 만들어놨던 플레이그라운드 자체를 바꾸려는,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들에 더 많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한 이카루스는 신화 속에서는 그냥 자기의 밀랍 날개가 녹아서 그냥 자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도핑으로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소위 꼼수를 쓰는 오늘날의 이카루스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홀로 바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노력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날개가 아니라 부정한 날개, 이카로스처럼 가짜 날개 같은 걸 달고 이제 날아오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조직들이 있다면 더더욱 모두가 분노하고 정당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올림픽에서도 그리고 그 지지난 올림픽에서도 되게 많은 역사 속의 사건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좀 보고도 씁쓸해하지 않을 만큼 이번 파리올림픽, 이번 세계인의 축제는 정말 축제답게 즐겁게 그리고 문제없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이제 슬슬 낮과 밤이 바뀔까봐 걱정은 되지만 이 더운 여름 또 그나마 덜 더운 것이 밤 시간이니까요. 밤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제가 체력을 잃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올림픽 잘 즐길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한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기대되는 종목들 체력 잘 지키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한 올림픽이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세계인의 축제가 마지막 디저트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씁쓸한 맛 전혀 남겨주지 않고 여름날에 탄산같이 짜릿한 순간들을 선물해주기를 또는 정말 놀랄만한 감탄의 장면들을 선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한 주도 새롭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함께 만날게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 네, 네.